딴딴딴. 엔딩을 수집하러 가봅시다. 근데 캐릭터는 좀 찼네? 사건을 겪으며 하무열과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지만 목숨의 은인이기도 한 그와의 관계를 끊진 못했다. 와후! 범인의 정체를 추리해내고 폭발로 불이 붙은 건물에 남은 안승범을 구했다. 5층에서 뛰어내리는 그의 방식은 마치 목숨을 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응? 오! 지워지지 않는 피로와 죄의식의 무게에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 치료가 끝나면 여승아를 만나러 가자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안 만난 지 오래됐나? 이거 딱 봐도 3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사건의 진범. 10년 전 백성교 인질 사건의 관련자이며 누나를 죽인 자들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었다. 볼풀에서 발견된 시신 역시 백성교단의 변호사로 안승범에게 죽음을 당했다. 허강민이 백성교 관련인임을 눈치채고 민지은이 자신을 보호하고 총격당하자 삶을 포기하고 폭파되는 건물에 남았다. 결국 끝까지 쫓아온 류태현에게 본심을 말하고 구조받았다. 21살? 살고 싶지. 뭐 얼마나 살았다고. 여광이 아니잖아요. 여광이 아니잖아요. 누나와 서태준과 함께 성장했다. 서태준은 부모이자 형이고 친구인 존재였으나 제멋대로 폭력을 휘둘러왔다. 남매는 고통스럽게 성장해야 했다. 5인 사격을 범한 서태준에게 거짓말을 해 몰락으로 이끌었다. 애정을 품은 서태준을 몰락시킴은 물론 누나의 죽음까지 불러오고 말았다. 가혹한 내사 끝에 계급이 강등되었으며 경찰 스캔들로 비화된 진실은 묻혀졌다. 의도적으로 숨기긴 했지. 와, 다 찬 것 같은데? 강석염은? 자신의 성미에 차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버릇이 있었다. 여광이와 그의 누이인 서태준의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했다. 5층에 와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점점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된 것에는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건 그렇긴 했지. 끝내 선을 넘고만 여광이의 거짓말에 넘어가 도망쳤다. 자수를 권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종적을 감춰버렸다. 허강민의 계략에 의해 돌아왔다. 마지막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무열 대신 허강민의 총탄을 막아냈다. 10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마주했을 때 느낀 게 있어서 다행이지. 어머니가 백성교 신도로 있던 시절 공동생활을 경험했었다. 안승범과 그 누이가 죽은 것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일행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총격에서 안승범을 감싸고 쓰러졌지만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다. 사과 방법이 너무 그랬달까. 류태현과의 대화에서 죄의식의 일면을 드러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류태현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직후 교정실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다. 안승범의 누이가 죽은 사건의 공범, 백성교 신도의 아이로 백건영에게 끌려다니던 과거가 있었다. 미성년자였고 공소도 끝났지만 사건의 무게에 계속 짓눌려 있었다. 안승범의 누이를 죽인 장본인, 백성교 신도의 아이로 무리 안에서 나름 대장 행세를 했었다. 나름대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나름대로였다는 게 문제였지 않았을까. 이게 하은성? 허상은이라는 형사는 없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죽이고 만 아내 하은성의 환영이었다. 서태준은 자신과 아내 하은성의 이름을 에너그램화한 채 실존하는 인물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 지난 사건의 여파와 감금으로 인해 몸이 부쩍 쇠약해져 있다. 안승범이 서현진을 살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그와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10년 전의 백성교 인질 사건에서 부모나 다름없던 서태준을 그렇긴 한데 그래.
허강민의 꼬임이 넘어간 듯 하면서 그를 무대 위로 끌어내려는 계획이 있었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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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씨... 그치... 뒤늦게 교신이 연결되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지만 상대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10년 전 사라진 서태준이었다. 자신의 모든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만 그는 정신이 붕괴된 채 사라졌으나 백선교의 조직을 기반으로 한 허강민의 수색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휴... 처음부터 너무 5층의 VIP룸. 네. 네. 어? 병실 문을 닫았다. 옆을 지키고 있던 형사들이 길을 비켰다. 절대 안정해야 하니 앞으로의 면회객은 일체 거절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없이 문을 보던 하무열 형사가 계단으로 향했다. 아, 저 하경사님. 형사 중 한 명이 그를 불러세웠다. 거 멋지게 퇴장하려는데 뭔가 면회를 막으시라길래 편지도 받습니까? 거 학습 능력 심하게 둔화된 친구일세. 그것도 막아. 여기가 군부대라도 되는 줄 아나? 위문 편지가 오게? 하지만 여기 이런 것이 왔습니다. 형사는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디서 났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류태현 순경의 이름과 꼭 본인에게 전해달라는 메모가 있더군요. 아직 보여주진 않았겠군. 네, 그때는 환자가 수면 중이라. 그럼 내가 한번 보세. 그는 편지를 빼앗아 뜯어보았다. 강민이겠지. 안을 본 하무열 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러십니까? 형사는 당황하여 편지에 손을 뻗었다. 하무열 형사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환자는 절대 안정해야 하네. 이 편지는 내가 보관하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 어리둥절한 얼굴의 형사를 뒤로하고 그는 황급히 복도를 나섰다. 역시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군. 당분간 은퇴는 보류다. 그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봉투의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류태현이 끝내 지키려 했던 사람. 여승아가 결박되어 있는 사진이었다. 류태현 순경은 보낼 수 없어. 너는 나와 끝장을 보는 게 더 어울리지. 기다리고 있게. 그의 모습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와, 2010년. 와우. 시작은 깜빵이었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본인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기에. 승범이랑 싸우는 루트부터 가봅시다. 총으로 풀어줘야 되나? 쏴버리고 나가자고. 그렇지. 당황했지만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달아나려 할 테고 전 그걸 막으면서 여길 나가야 하죠. 위급한 순간에 도망을 시도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미리 경고를 해 길을 꺾어두는 게 좋으리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쏘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협박인가? 하긴 당신네들은 늘 그런 식이지. 그가 짧게 혀를 찼다. 그럼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아봐. 사이 안 좋은 루트에서는 정상적인 엔딩을 보지 못할 테니까 이번엔 풀어줘봐야 되나? 협조설 수갑까지 차고 봉사할 의무는 없어. 난 그다지 위험을 못 느끼겠다고. 게다가 원하는 상관 그쪽이라며? 위험한 건 당신뿐이야. 허강민이란 자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좋아, 그럼 거래를 하는 게 어때? 대가로 뭘 해줄 거지? 협박해봅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자유로운 손으로 권총집에 단추를 끌렀다. 쏠 건가? 길게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순순히 응해주길 바랍니다. 성질 급하시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부탁하죠.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총까지 곁들여 주시니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가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총을 든 손등을 내리쳤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승범은 잽싸게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오! 무슨 짓입니까? 거기야말로 함부로 총질하지 마. 이럴 시간 없습니다. 몸을 숙이고 빠져나가려는 그를 잡아 철창 쪽으로 밀어붙였다. 아프겠다. 안승범은 철창에 등을 세차게 부딪혔다. 달려가 총을 줍고 다시 그를 향해 겨눴다. 협조하십시오. 그래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총구를 노려본 채 대답이 없었다. 일단 반항을 잠재우긴 했지만 협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아무래도 혼자서 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와일드? 태연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키워드를 주시네. 와! 2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변화한 것 같다. 지금 처한 상황의 영향일까?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린지도 모른다. 아, 이건 아까 봤던 거.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따로구나. 바닥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줄톱?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날 패대기 칠 때 어디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사람을 어찌나 세게 집어던지는지. 안승범이 뒤통수를 만지며 투덜거렸다. 무딘 줄톱. 유후. 안승범은 튀는 쇳가루를 피하며 손을 저었다. 살살 해. 튄다고. 얼마간 문지르자 창살이 떨어져 나왔다. 다른 건 자를 수 없어? 이게 그나마 약해서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줄톱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수갑 잘라줄 수 있으면은 당장 열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 미니맵을 이제부터 볼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는 승범이 도움 필요했지 않아? 키가 안 닿잖아. 도와주나? 웃겨서 도와주나? 뭐해? 내놔, 짧은 친구. 관계 변화는 특수한 순간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 얘 비 맞춰줘야 된다니. 뭐야? 정말 감시 카메라를 부술 겁니까? 그래, 부수거나 정지시킬 생각이다. 아까도 그렇고 저쪽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너도 아까부터 끈질기게 잔소리군. 어쩌라고 계속 말이 많은 거냐? 아, 불합리한 부분이 많지. 불합리? 어떤 점이 불합리한 거야? 너도 지금 상황이 긴박한 건 알 거 아니냐? 둘 다 맞는 말인데? 감정에 휘둘리고 계세요. 따박따박 대드는군. 그럼 넌 무슨 좋은 수가 있나? 딱히? 생각이 없으면 입 다물고 따라오면 되잖아. 이제 머리가 굵었다고 슬슬 기어오를 작정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사건이 끝나고 하자고. 나도 너 그렇게 상대해 줄 테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 알잖아. 급박하다고. 모든 걸 실패한 채로 돌아가잔 거냐? 지금의 자의적 판단이 더 위험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군. 싫으면 구경이나 해. 난 카메라를 멈춘다. 컨트롤룸을 찾겠어. 예상했지만 씨도 먹히지 않았다. 똑같네. 총을 또 겨누어야 될까? 수갑을 풀어줘야 될까? 풀어줘보자. 안승범은 이제 허강민의 존재를 확인했다. 한 배를 탄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으리라. 다시 습격하려는 그를 만류했다. 알겠습니다. 수갑을 풀어드리죠. 뭐? 정말이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 테니까요. 절 해코지 한다고 한들 바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게 하지. 나갈 때까지 자유롭게 풀어드리도록 하죠. 잘 생각했어. 수갑의 연결 부위에 총을 쏘아 부쉈다. 아우, 손목이야.
그는 손목을 돌리며 방 안쪽으로 향했다. 수갑이 많이 조였을 겁니다. 나도 손목을 풀며 뒤를 따랐다. 바로 치네? 순간적으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나동그라졌다. 무슨 짓을...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함께 가도 다 끝나고 나면 감옥행이잖아? 순진한 친구, 좋은 꿈 꾸라고. 안승범은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하긴 쟤한텐 잠깐 기다. 나는 말을 더 잊지도 못한 채 기약 없는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저장 빠릿빠릿하게 했던 것 같아. 바로 때릴 줄은. 안승범을 너무 일찍 풀어줬습니다. 그건 그래요. 총을 겨누었다. 상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쪽도 맞서기로 했다. 그게 나을 것 같긴 했어. 그럼 얘기가 빠르군요. 무모한 저항을 그만두십시오.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가 흥분하며 다가오는 순간 허공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다. 총알 없어지잖아. 쇠파이프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어서. 그래. 총알 아껴 쓰겠다더니. 그는 놀란 표정으로 쇠파이프를 넘겨주었다.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잘한 일인지 조금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파이프를 받아들였다. 캐릭터 키워드도 얻었는데? 짧은 틈을 노려 역습을 시도했지만 위협 사격에 저지되었다. 허허. 신용할 수 없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죠.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네. 그에게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다시 힘을 주었다.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안승범의 기운을 살폈다. 밸브를 보려면 밸브만 보고 나를 감시하려면 나만 보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밸브가 풀려나왔다. 이걸 보시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말라고. 안승범은 뒤통수를 긁적였다. 얘네 진짜 꽁트 그거긴 해. 너트 탐색? 기둥의 돌기에 밸브를 끼려 했으나 밸브 중앙의 구멍이 너무 크다. 사이에 너트 같은 걸 대고 끼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너트는 없을까? 이 키워드가 있다는 건 아까 전에 골판지 돼가지고 한 거에서도 골판지 어쩌고 하는 내용이 키워드로 있을 거라는 소리네? 아이 참... 아쉽게 됐네. 나 잠깐만 이 부분은 다시 볼래. 저기 거울에 김이 서린 거울 표면에 기호가 나타났다. 이 거울에만 원기호가 나타났군요. 딱 봐도 수상하게 짝이 없어. 안승범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거울을 쳤다. 무슨 짓을... 맨손으로 거울을 깨긴 무리잖아. 쇳덩이로 깨야지. 안승범은 말하다가 갑자기 거울 조각을 휘둘렀다. 빠지기만 한 게 아니구나. 으아. 배인 상태로 황급히 물러서다 탕 안으로 빠져버렸다. 수갑으로 당겨져 끌려 들어온 안승범이 머리를 붙잡고 탕 안으로 쳐박았다. 나는 반항할 새도 없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미안하지만 이 앞으로는 혼자 가도록 할게. 내가 이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총으로 겨누더라도 믿을 거다. 아까 전에 내가 어디서 했더라? 제발 아싸. 선택지. 지은이의 첫 선택지. 나가볼까? 안 나가야지.
누구냐고요? 이번에는 저장했나? 머물러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다. 손잡이를 다시 잠김으로 돌렸다. 정말 어쩌다 꾼 악몽 같은 꼴이네. 방의 중앙으로 가 주저앉았다. 계속해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소름 끼친다. 대체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짓을. 한참을 생각해보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인기척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마이갓. 누군가가 문고리를 세차게 돌리고 있다. 누구세요? 망했다. 엉금엉금 기어가 더러운 이불 속에 숨었다. 으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이불에 숨은 게 너무 무서워. 수차례 자신에게 되묻는다. 그가 말한 죄라는 것도 계속해서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제발. 침입자는 문고리를 부순 듯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냥 이대로 지나치길. 부질없는 기대를 걸어본다. 갑자기 이불이 걷히며 무언가가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곧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도 승범이겠지? 용기를 내보자. 어딨지? 덧없는 물음. 그냥 이것만 나오는구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두려워 이불 속에 숨어있다 정체불명의 습격을 받았다. 휴. 뭐야? 이번엔 총을 사용할 때지. 어안이 벙벙했다. 총을 쓰자고? 총을 쏴봅시다. 총을 꺼내어 문의 장치 부분에 대었다. 한 손으로 쏠 때 조심하라고, 안 튀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살짝 열렸다. 하차! 안승범이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다. 총을 사용한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아직은 총알이 남아있다. 몇 발 남았지? 나 아직 승범이 안 풀어주지 않았나? 어디다 썼지? 기억 안 나. 맞다. 위협 사격했지. 침대 들어 올렸을 때. 그래도 나아가 봅시다. 이럴 수가. 갈고리를 실이랑 조합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눌렀더니 갈고리 달기 키워드를 얻었어요. 윈치에 달린 줄에 갈고리를 걸려 했지만 줄이 너무 굵어 매듭을 지을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맬 방법은 없을까? 진짜.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누구야? 이름 뭐였지? 백건영? 비위 맞춰줘야 되잖아요. 짱나. 그래도 키워드는 모아야지. 아니 근데 걔는 캐릭터 그거 다 모았는데. 얘는 다 했었지. 가기 싫어. 짜증나는 백건영. 근데 이거 선택지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나? 백건영? 그건 아니겠지. 일단 질책해. 일단 그의 입을 다물게 할 필요가 있다. 괜히 사람 불안하게 하는 말은 좀 하지 마요. 뭐? 나도 진지하게 말한 거야. 그쪽이야말로 말하는 건 내 자유인데 이래라 저래라 말라고. 그는 기분이 상한 듯 입을 삐죽거렸다. 그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문장은 아마
무언가를 동시에 하라는 말은 아닐까요? 이 악취미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수수께끼 같은 장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 얘들아 이제 가자. 아, 맞다. 현진이 그것도 한번 해야 되지? 흩어져서 돌려보자. 나 거기 가기 싫어. 근데 지나가기도 싫다고 하는 거면은 그냥 둘 다한테 연맥이는 거 아니야? 백건형 보내는 거? 파탄 루트 한번 가보자고. 그래도 현진 언니가 가주세요. 언니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별 항의 없이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을 보내고 내가 이 방에 다이얼을 돌리기로 했다. 호, 되네? 두 사람을 보내고 3분 정도 기다린 뒤 외쳤다. 돌릴게요. 셋에 같이 해주세요. 셋! 셋을 외친과 동시에 다이얼을 돌렸다. 전구가 일제히 꺼졌다. 오른쪽의 문이 거짓말처럼 열렸다. 열렸어요. 다행이다. 또 혼자 끔살당할까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돌아왔다. 별일 없네? 휴... 무섭단 말이지. 3층 중앙방이 여길 얘기하나? 한번 열쇠 써볼까? 아, 지금 하면 안 된 것 같은데. 저장 안 했는데. 특전 루트에 진입합니다. 4가지 특전에 모두 도전해보세요. 네? 완전히 달라지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복도에 들어섰다. 한가로운 느낌이 마치 꿈속 같다. 이렇게 예쁜데 악몽이야? 화분에는 이름 모를 꽃이 심어져 있다. 편안해 보이는 소파다. 다른 사람을 방해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마이갓. 복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낯선 복도였다. 태연이구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여긴 대체 어디지? 함께 가던 일행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디 갔어요?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감각.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여기서 나가야 해. 영어 분명 미로일 것 같아서 일단 길 뭐라고 해야 되지? 길 알려주는 사람 꼭 찾아갔고요. 진짜 싫어. 문이 열려있다. 여기서 다시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서두르자. 서둘러야 한다. 여기서 이 비상계단 아니고 여기래요. 여기서는 좀 기다리라는데요? 뭐야? 오마이갓.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멀리서 현진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문 열렸어. 여기서 직진. 남자는 왼쪽 통로로 들어갔다. 왼쪽 직진. 그래도 상은이는 안 무서워. 여성은 왼쪽 통로로 들어갔다. 좌측.
직진. 안녕하세요, 아저씨. 남자는 왼쪽 통로로 들어갔다. 좌측. 직진. 아씨, 이 새끼야! 남자는 그래도 길을 알려준다. 오른쪽 통로로 들어갔다. 힘들었다. 몸서리치며 허리를 일으켰다. 흠뻑 젖은 등에 셔츠가 달라붙었다. 여긴 대체? 주변엔 아무도 없다. 다시 침대 위에 늘어졌다. 또 악몽인가? 지긋지긋한 꿈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는 법은 사실 간단하다. 침대 시트, 매듭을만들 끊어지지 않게 튼튼한 곳. 그리고 목에 감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침대 위에 올라간다. 줄을 매든 침대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통, 그리고 침대 위에 올라간다. 줄을 매달고 침대 찬다. 나를 보고 비웃지 않고 고통. 침대 위에 올라간다. 이젠 아프지 않나? 아프지? 이젠 아나? 이젠 아파. 거꾸로 매달린 아이 웃는다. 점점 다가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등 뒤, 발 밑, 머리 위, 눈앞. 아우! 힘들다. 왜 항상 공포 엔딩? 우와! 정태수님이었나? 와, 엔딩도 멋지다. 좋단 건 아님. 이러면은 잠깐만, 못 봤어. 휴, 힘들다. 아무튼 거기서 타임오버하는 엔딩은 없겠지? 해봐야 되나? 일단 가볼게요. 한 장소에 있으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뭐 생각하는 거야 자유지. 하지만 한 장소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 사실 그렇다. 계속 움직여야 나갈 수 있을 테니. 아무 말이나 던지는 스타일인가? 지은이는? 뭐 친한 척이. 너무 친근하게 부르지 말아줄래요? 내 항의를 그는 귓전으로 흘려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문장은 아마 무언가를 동시에 하라는 말이겠죠. 선택지 차이 크게 없네 여기는. 현진이 조사가 시켰을 때도 별거 없고. 일단 가보자고요. 그럼 이제 흩어져서 다이얼을 꽂고 동시에 돌려보자. 그때 현진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나 가기 싫어. 백건영 보내보자. 그럼 건영씨가 가세요. 전 303으로 가죠. 고마워. 마음대로 가라 마라 하는군. 백건영이 들리도록 투덜거렸다. 뭐야? 뭐지? 이거를 더 짜증을 안 내는 것 같은데? 언니, 가끔은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할 때도 있네. 어쩌면 나만큼이나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가치 없다고 이거 바로 안 주네? 진상. 다이얼을 장치에 꽂았다. 셋을 돌릴게요. 동시에 해봐요. 양쪽에 방해되고 외쳤다. 셋을 외친과 동시에 다이얼을 돌렸다. 지나온 방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301호 쪽이야. 황급히 돌아와보자 문이 열려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설이 맞아 떨어졌다. 벽의 전구가 한 번에 꺼지며 문이 열렸던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빨리 나가자고. 아무 표시도 없는 철문이다. 아까 전에 이거 썼어. 너무너무 무서웠어. 합차자야? 제발 이번에는 바보 엔딩 보여주세요.
4가지 특전에 모두 도전해보세요. 지금 프로필이랑 키워드는 열쇠로 그냥 준 건데 엔딩이랑 도전 과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프로필이랑 키워드는 열쇠로 판 건가? 다급하게 계단을 올랐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복도가 나타났다. 응? 아직 다 안 모였어. 오늘은 수고했어.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다. 아, 킹받아. 라디오에 나간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아직도 묵직한 꾸러미를 꺼냈다. 이게 다 뭐야? 사연 소개를 해달라고들 난리였어요. 동료들부터 계장님의 의경네들까지. 그런 걸 거절 못하는 점이 태양치답네. 어? 참극의 라디오? 햇살, 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의 이 남자는 백건영. 넘치는 매너로 얼마 전 여대생이 뽑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뽑힌 바 있는 능력 있는 아나운서이다. 검은방 3편의 출시를 맞아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1시의 데이트에 출연자 전원을 초대했다. 짧은 시간이나마 쪼개어 생방송 홍보의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뭘? 주어진 시간이 짧은 건 미안해.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면 좋죠. 그나저나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늦네. 분명히 30분까지 모이는 거였는데 전 아까 전에도 와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막내 승범이가 손을 들고 나갔다. 아, 그래? 와 있었으면 말을 하지. 아, 그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승범이는 습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참, 이 습기 없는 녀석. 죄송해요.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습기 없는 애 치고 웃는 건 꽤 성깔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안 웃을게요. 너도 참, 왜 이를 겁주고 그래? 승범이를 놀려먹고 있자 현진씨가 도착했다. 저기, 미안해요. 전철을 타고 오려고 했는데 글쎄 스크린도어에 누가 끼었지 뭐예요. 그래서 출발이 지연되길래 내려서 버스를 타는데. 그녀가 입을 열자 석사포같이 말이 쏟아져 나왔다. 누나, 천천히 좀 얘기하세요. 난 전철을까지만 알아들었어. 내가 좀 말이 빨랐죠? 나도 내가 말이 빠르다는 건 항상 자각하고 있는데도 어째 입만 열면 이 모양인지 이 방송이라니까요. 집에서도 이걸 가지고 얼마나 혼냈는지. 그나저나 건영씨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번에 작품에 대해 할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째나 고생이 많았는지 지금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나네 그냥. 아, 힘들어라. 단내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왠지 단계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난 그럴 때만 되면 진짜 못 참겠더라. 근처에 나가서 바로 사 먹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현진씨의 뒤에서 지은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씨, 간만이에요. 잘 지내셨... 미안해요.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그녀는 한 손이 살짝 들어 보이고 뒤로 돌아 전화에 몰입했다. 네, 고객님. 아, 그 상품이 맞고요. 지금만 특별히 할인되는 정말 저렴한 상품이십니다, 고객님. 지은이는 끝나자마자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 정말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놀랄 정도라니까요. 난 저 밤만 부지런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정말로. 방송 시간이군. 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신호하면 들어와. PD의 수신호를 본 건영씨가 들어가 버렸다. 건영씨가 들어갔네요. 다들 사람들은 대체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아까 전철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이죠. 아, 힘들어. 그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지. 어디선가 들려온 외침이 현진씨의 속사포 화법의 기절 직전이던 우리를 구했다. 서태준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간만이에요. 나타난 것은 80년대를 풍미했던 액션배우 서태준과 그의 매니저 허상은씨다. 지금은 인기가 떨어져 퇴물이 되었지만 자존심은 전성기와 같아 허상은씨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있다. 레드카펫은 어디 있나? 자,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선배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방송계도 이제 예의가 땅에 떨어졌구만. 땅에 떨어진 건 당신 개념이지. 허상은씨 생각도 좀 하라고. 무일 선배, 좀 늦었군.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선배, 목소리가? 어제 회식에서 삼태기 메들리를 불렀더니만 노래가 생각보다 길더군. 변함없이 회식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다. 내일 스케줄은 내일 모레 생각한다는 너답군. 레드카펫 안 깔면 똥도 참는다는 덱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치욕적이구만.
오래전 경범죄를 지은 서태준을 무열 선배가 유치장에 가둔 후 둘은 쭉 저런 식이다. 네 놈은 언제 보아도 밥맛이야. 허, 내가 밥맛이라면 자네는 꿀맛이란 말인가? 자,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사이에서 진땀을 흘리는 상은 씨가 애처롭다. 어? 그런데 강민 씨는 안 왔어? 지은 씨는 휴대전화의 입부분을 막은 채 물었다. 아무래도 껄끄러운 자리니깐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은 아닌데다 앙숙관계인 무열 선배까지 있으니 오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간다. 목소리는 제일 좋은 사람인데 나오지 못해서 아쉽네요. 이봐, 매니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해야지. 서태준은 또 때를 썼다. 물론 우리 서태준 선생님 음성이 가장 좋죠. 상은 씨의 등이 땀으로 축축히 젖어가고 있다. 가엾게도. 걱정 말게. 그런 양배추 머리 없이도 내가 다 알아서 함세. 그러니 저 덩치 큰 떼쟁이를 어서 놀이방으로 옮기게나. 시끄러우니 젖병도 할랑 물리고. 그 칠판 긁는 목소리 좀 음소거하지. 치즈밥에 마가린을 섞어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그쪽 목소리는 지구를 떠나주게. 물론 사람도 함께. 넌 집에 나가. 나 너 싫어. 이러다 방송 시작하겠어요. 명색이 생방인데 준비라도 해놔야죠. 계속 다투는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다. 맞아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셔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다시 쏟아지는 현진 씨의 속사포에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죠. 힘들다 현진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왠지 낯이 익은 곳이군요. 제작비와 시간의 부족으로 부디 자비롭게 용서를. 방금 무슨 글자가 눈앞을 지나간 것 같은데? 그의 입을 상을 씨가 틀어막았다. 자, 넘어가죠. 이제 그녀는 서태준의 맞는 말도 무마시키는 경지에 이르렀다. 부스 안에 건영 씨와 손짓으로 인사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 검은 방 3편 쪽에서 오신 분들 맞죠? 예, 그런데 누구? DJ의 부탁으로 편성은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15초의 CM처럼 해야 한다는 게 남자의 설명이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니. 그럼 이 사연들은? 손에 든 사연 꾸러미들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니. 전화가... 여보세요? 그렇다면 방송인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하군. 잠깐만요. 오늘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를 준비했는데 멋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 맘대로 하시면 제가 인터넷에 서희준 씨의 음악을 마구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행사도 취소하고 왔는데. 태연이 형, 어떡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들 나를 주목했다. 이기는 사람이 혼자 다 하기. 불쑥 나타난 무열 선배가 말을 잘랐다. 이기는 사람이... 여보세요, 고객님? 혼자 다 하기? 야! 다 말해버리면 내가 이을 분량이 없잖아. 그래.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선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대본도 없어. 방송까진 10분쯤 남았으니 그 안에 결판을 내지. 건방지. 본때를 보여주지. 서태준이 선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무열 선배! 무열 선배는 옆에 앉아있던 아이의 머리통을 잡고 들어올렸다. 네? 작은 여자아이가 잠자는 그 바닥에 한무열이 쓰레기. 미치겠네. 내가? 얼굴을 봐. 다음 게스트인 트로트 신동 김현지야. 그의 펀치는 아이를 힘껏 쥐어박고 말았다. 다행이다. 하무열한테 불만이 많아야 되지 않아? 일어난 아이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서태준을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괜찮아요. 어떻게든 네 녀석 때문이다. 좀 더 확실히 보조했다면. 무슨 수로 이 일을 수습할 거야? 무슨 수로? 허상은의 표정이 짜게 식어간다. 더러워서 못하겠네.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다. 안 돼! 날 두고 어딜 가는 거야? 그도 김현지 양의 눈치를 보며 도망쳐버렸다. 어때? 한 사람은 해결됐어.
역시 무열 선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쓰레기잖아요. 좋아. 다음은 내 차례예요. 괜찮겠어?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지은 씨의 주머니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린다. 이상하네. 왜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지? 지은 씨는 전화를 받으며 저쪽으로 갔다. 선배, 설마 이것도? 갤러리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뿌려두었다. 아르바이트에 목마른 그녀라면 전화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용의주도함에 몸서리가 쳐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무효 형사님 정말 실망이네요. 민중의 직방이라는 경찰의 탈을 쓰고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시다니. 그런데 무슨 띠시더라? 띠는 왜요? 현진 씨가 속사포 공격을 날렸다. 선배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 민중의 지팡이는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이 경찰 복무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내게 이르는 건가? 게다가 자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에. 자고로 라디오는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자네처럼 말이 빠른 사람이 나와서 웅얼거리면 청취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나 하겠나? 나는 그것이 의문이군. 그러니 서현진 양, 자네는 그냥 얌전히 앉아서 이 하모열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잘... 후비가 듣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걸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날 제치고 라디오에 나오겠다는 건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인지 어디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내가 물어봐도 되나? 그러면 안 돼. 젊은 사람이 첫 라디오에 쳐나오려고 형사를 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스트리머 학대야. 아무도 안 시켰지만. 무열 선배의 폭풍우 같은 주절거림이 끝나자 현진 씨는 정자자세로 대기석에 앉았다. 네, 님이 그냥 하세요. 혼이 나간 표정에 현진 씨가 정말 그랬다. 이 정도야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끼고 옆 사람에게 누명 씌우기지. 구체적이고 야비한 비유를 들며 무열 선배가 웃었다.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선배가 비척거리며 나온 승범이를 갈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라디오를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라고? 양보를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아 너무해. 방 구석에 몰린 승범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데. 하고 계속 나랑 이야기할래? 아니면 얌전히 쉴래? 응? 어서 대답을 해보게. 이야기하고 싶나? 쉬고 싶나? 진짜 쉬고 싶어. 미치겠다. 이래서 입모양 싱크가 애매하게 해놨구나. 쓰러져 우는 그를 두고 선배가 돌아왔다. 전국 데뷔를 앞둔 내게 자비심을 바라지 말게. 내 앞에선 그에게서 투지가 느껴진다. 선배,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겐 교통기원들의 사연을 읽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던 의경 동훈이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눈부신데? 선배! 아니 하무열씨! 난 지지 않아. 내 녀석의 그 찹쌀떡 같은 물러터짐. 오늘에야말로 팥을 내주마. 알 수 없는 비유를 드는 그와 작은 휴게실로 뛰어들었다. 무열 선배, 많이 컸어 류태현. 10년차 아가리 파이터와 바퀴벌레 생명. 알 수 없는 인신공격성 자막과 함께 무열 선배가 입을 열었다. 나의 동무대를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 친한 사람이 사연 읽어주기? 친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와 더 친해졌나? 그건 자, 내게 양보하게. 하지만 의경 동훈이가 금방 양다리야. 내가 봤어. 동훈이 이 자식? 자, 이젠 어떤가? 그런 녀석에게 귀중한 전파를 낭비 말게. 졌는데? 동훈이에 대한 배신감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네. 꼭 명심해두는 게 좋아. 하무열이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는 다시 대기실로 걸음을 옮겼다. 허상은이가 관뒀어. 10년은 늙어 보이는 서태준이 대기실에 주저앉았다.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말씀하실 분 정해졌나요? PD가 다시 들어와 물었다. 그렇소. 나요. 목소리가 좀 쉬셨는데? 다른 분은? 보시다시피 다들 맛이 갔지. PD는 주변을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군요. 들어오시죠. 좋아. 류승경 잘 보게나. 나의 전국 데뷔를. 선배는 어깨춤을 추며 녹음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검은방 3편에서 또 비중 있는 역을 맡은 하무열 경사님이신데요. 사정상 짤막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무열 경사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앞에 앉은 선배의 표정이 이상하다. 마이크가 작동 안 되나? 건영씨도 당황한 눈치다. 잠깐 사고가 있나요? 하무열 경사님? 안녕하세요. 검은방 3편의 출시를 맞아 소감 부탁드립니다. 건영씨는 시간을 끌며 노련하게 되물었다. 하지만 선배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보였다. 불길한 스피커음과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반대편 녹음실 문을 열고 등장한 남자는 안녕하신가? 나는 경사 하무열이다. 허강민? 패서? 그가 있는 녹음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무열 선배가 도로 나오려 했지만 그쪽 문 역시 자동으로 잠긴 듯했다. 두꺼운 방음벽 너머에서 선배가 무어라 소리쳤다. 헤드셋을 낀 허강민이 차갑게 웃었다. 검은방 3편의 출시를 맞아 이 하무열 경사가 한마디 하지. 허강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똥 맛있어, 똥. 그래, 그의 드립에 대략 정신이 멍해졌다. 역시 아침은 모닝똥을 봐야 개운하다네. 콩나물 국밥이라도 먹은 날에는 내가 이겼지. 모두 축하해달라고. 태연이까지 보내버리는데? 무열 선배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잘 떠올려보라고. 자, 여러분 잘 기억해도 난 하무열 경사야. 하무열. 그리고 내 유일한 친구는 류태현 승객이야. 교통지도계 류태현. 한참을 떠든 허강민은 헤드셋을 풀어던지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저런... 이게 멍미... 다음날... 오, 길다. 하늘을 보던 무열 선배가 한숨을 쉬었다. 나... 충격과 공포에 똥방송이 전파를 탄 어제 우리의 이름은 인터넷에 화려하게 수놓았다. 현직 형사 라디오 생방송 중 대변 발언 일파만파. 방송은 점심시간대에 피해자 대량 발생. 더러워. 대변 형사 파문으로 알아보는 장 건강상식. 1시에 데이트 DJ100 전격 하차. 어떡해. 당장 생활고의 눈물. 어떡해. 이럴 줄 알고 난 먼저 떠났다. 80년대 스타 서태준의 심경 고백. 무열 선배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출근하니 나를 똥 형사라고 부르더군. 전 선배랑 붙어 다닌다고 구더기 순결입니다. 허공을 보며 몸서리쳤다. 여기에 중징계까지. 허강민. 주먹을 쥔 선배가 이를 부드득 깔았다. 구더기라니.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났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간다. 우리의 허강민을 향한 분노는 점점 더 격렬하게 타올랐다. 허강민, 언젠가는 잡고 말 거야. 야옹이다. 사자우가 흐린 하늘 속으로 부서졌다. 끝. 어질어질한데. 똥형사예요. 구더기 순경? 아르바이트생 막내. 안승범도 아니고 승범이야. 떠버리. 실업자 됐어. 아나운서에서 흘러간 스타 탈주 매니저. 상은이의 승리 아니야? 천하의 땡땡땡. 본 게임의 내용은 어쩌고저쩌고 비슷하겠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냥 천천히 말하고 빨리 감기 할걸. 괜히 프로페셔널했다. 다른 선택지 간다. 백건영 이 자식.
또는 탈출. 상황 파악이 그렇게 한데? 빨리 가자고. 아, 그러죠 누르고 싶다. 근데 예상이가 그러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 이런 상황에서 장난해? 마침 카드도 주었잖아요. 그러니 이걸 사용하면 느낌 같은 가짜는 소리나 하고. 아, 똑같네.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지. 아, 열받아. 이거를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그거 게임 그 부분 키워드를 다른 걸 눌러보자. 그만하죠. 그거였지. 가라. 그러죠.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뭐해? 빨리 나가자니까. 현진 언니도 조용히 백건영의 의견에 동조했다.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어. 황급히 달려나가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 룸으로 향했다. 짱나. 여전히 깨져 있구나. 여기는 좀 열려라. 여기는 관계에 따라서 별로 없네. 그러면 다음이 선택지가 있는 데까지 또 가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직전에 저장하는 거 까먹었어. 시작 안 했나? 시간이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봐야 하는 게 타임오버 하는 거 또 하나 봐야 돼. 타임오버는 뭐 언젠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게임 실패하는 것도 다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히히 깔짝. 그냥 못 깨나? 관람차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절단기를 놓칠 뻔했다. 젠장, 지체할 시간이 없어. 다시. 큰 소리와 함께 관람차가 다시 흔들렸다. 두 사람의 무게를 못 견디는 것 같군. 서둘러야 해. 아이고? 에헤? 관람차까지 요란하게 진동했다. 안 챙겨요? 그렇지. 가자. 이거는 안 채우는 거 뭐 있을라나? 이냐 뜨뜨뜨 이냐 뜨. 오,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쳐버렸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멀게만 보였던 바닥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근데 그럼 상은이는 오마이갓, 게임 실패하는 거 다 있겠네. 신속하게 이동한다. 여기부터 시작해주네. 감사합니다. 오, 해치가 다시 닫혀버렸다. 그때 여기 뚜껑에다가 뭐 하는 거 선택지 있는 게 있었어. 진짜. 절단기에 몸통에 로프를 단단히 묶었다. 일단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지. 걸 장소를 찾자. 해치. 이걸 해치 위로 걸면 견고하게 고정될 것 같지만 문이 닫힌 상태다. 시도하세요. 안 해봤었으니까. 역시 엔딩을 다 모으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절단기를 들어 해치를 세게 쳐올렸다. 한 번으로는 어림없었다. 이거 치다가 떨어지겠는데? 좀 열려라. 오! 더욱 힘을 주어 치자 해치가 튕겨 올라갔다. 됐어. 그러나 무리한 충격을 받은 관람차마저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오.
오, 설마 하긴 했지만 이쪽에 엔딩이 되게 많네.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타이머 이건가 보다. 띡띡띡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쳐버렸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 엔딩은 똑같나 보다. 내가 처음 엔딩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엔딩집을 한번 싹 읽었었는데 기억상 여기에 엔딩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야호! 친구한테 나는 검은방 1편이 제일 좋았다고 하니까 처음 시리즈였고 아예 모르는 채로 시작해서 그런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있지만 스토리는 3편이 좋기는 하네. 근데 3편의 스토리는 사실 1편, 2편에서 쌓아온 함우열의 이야기라서 1편하고 3편에서 좋은 거 범죄자들이 이제 이런 극악무도한 좀 진짜 왜 안 내려가지? 그러니까 됐다. 아무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잘 감이 왜 이런 짓을 했지? 그게 감이 잘 안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맞물려서 짜맞춰지면서 하는 그 충격감? 그게 1편이랑 3편이 제일 좋았어. 그냥 어렴풋하게 붕괴 사건에 대한 그거겠구나. 백화점 그거에 대한 거겠구나. 사이비겠구나. 여기서 시간 대기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서 관람차를 돌려놓아야 한다. 근데 아무튼 1편하고 3편은 그게 좋고 스토리도 좋아. 2편은 그게 좋아. 범죄자의 반전. 철골이 휘어지는 큰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철의 세례. 제작진이 세례 좋아하네. 근데 아무튼 제 베스트는 1편하고 3편이 비슷하게 좋고요. 그래도 역시 한 편의 깔끔함으로 따지자면 1편이 제일 좋고 3편의 감점 요소 엔딩 수집하기 빡셈. 중간중간에 팀이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강휘 그쪽 애들은 잘못 눌렀다. 강의 그쪽 애들은 엔딩 수집이나 키워드랑은 사실 관련 없이 스토리 때문에 있는 거라서 수집할 때 플레이 시간이 좀 길어진달까? 그래서 0.5점 감점 드립니다. 그래도 좋아요. 진짜 좋은 얘기야. 일단 엔딩이 범죄자가 약간이나마 반성하고 반성?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주인공들 중에서는 가장 자기가 저지른 거 마주보고 끝나지 않았나. 솔직히 강민이는 그냥 미쳐버렸고 사과를 해. 근데 계속 하고 있죠. 진짜 도라이가 되어버렸어. 그냥 도파민에 미친 사람. 그리고 2편의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다 놔버렸지.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애는 약간 살고 싶다는 그게 없었어. 물에 빠졌을 때도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살고는 싶어 했잖아? 이제 빵에서 반성하고 해야지. 관람차가 불안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바퀴만 무사히 돌아가자. 그러고 보니까 엔딩 다 본 듯? 저장하고 한번 나가보자. 엔딩. 뭐예요? 뭐예요? 6번 뭐지? 이럴 수가.
아, 음, 다시 해야지 뭐. 아, 에바야. 에바야.